서실장의 도전실무 톡톡 서승희입니다. 자, 오늘은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 조정이라고 하면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먼저 결산할 때 봐왔던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갑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12월로 조회를 해보면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겠죠. 자, 감가상각,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산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자산이 있으면 이 자료가 있으면 감가상각 조정으로 가는 거고요. 이 자료가 아예 없는데 감가상각 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세무 대리인들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감가상각비 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자, 일단 합잔에 있을 때 시산표에 있으면 감가상각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뭘 했냐면 고정자산 등록을 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고정자산 등록을 했고 자, 여기서 감가상각한 자료가 월별 감가상각비 조정. 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자, 여기에서 올해 계산해야 될 금액을 감가상각비를 저장했죠. 저장하시고 자, 이 자료가 어디로 갔죠?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결산 자료 입력에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에 대한 누계에 대한 분계를 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월별 감가상각비 하기 전에 최초의 데이터가 어디냐면 고정자산 등록이죠. 일단 고정자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가 먼저 진행이 됐을 거고요. 고정자산 등록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 또는 뭐 카드 등의 정보를 가지고 거래 자료가 입력이 되면 입력에 고정자산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었고 그 계정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을 했고 등록된 거 가지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저장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고정자산 등록에서 등록할 때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비가 정상적인 상각비라면 자, 이 금액을 그대로 결산에 반영을 했다라면 조정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조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정자산 등록할 때 이미 이 등록한 정보가 여기가 벌써 법인세법에 의해서 자, 이거는 이 기업회계 기준은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미 법인세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결산에 반영을 해서 반영을 했고 이 자료가 그대로 넘어갔다면 손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손대야 되는 건 자, 이 외적인 것들이 추가 작업이 있었을 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관련된 비용, 감가상각비만이 아니라 관련된 비용이 다른 비용이 또 있었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자산, 관련된 비용은 자, 이렇게 건물이나 차량 문방구나 또는 비품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정상적인 거 말고 사용하다 보니 나오는 중대한 수선이 있었느냐, 수선비. 자, 중대한 수선비 기본적으로는 세법상으로 300만 원을 초과되는 중대한 수선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대한 수선비가 비용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자, 그러면 관련된 수선비는 또 역시 세금계산서나 또는 카드 등으로 저희가 매입에 대한 내역을 입력을 했겠죠. 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이거는 뭐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 수선비 또는 차량에 대한 중대한 수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 세금계산서 카드를 가지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수선비가 나갔을 거란 말이죠. 이 수선비 나간 거에 대해서 자 300만 원 이하이면 예,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300만 원 밑으로 예, 비용 수선비 비용으로 했어도 된다라는 것인데 자 300만 원이 초과되는 300만 원 넘어가는 수선비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를 수선비 비용으로 털어버렸다. 여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수선비가 자산에 예, 들어가야 될 감가상각비 대상에 해당되는 자산으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비용으로 처리가 됐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자산에 포함시켜서 이 자산이 증가된 자산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게 비용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에 대한 중대한 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일단 자료를 다 찾아봐야죠. 일단은 예, 빠른 부가세나 이쪽에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 매입으로 매입 세금 계산서나 카드 매입 이런 부분을 해서 내역을 쭉 살펴봅니다. 원래 원시 데이터가 예,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부터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쭉 가서 뭐 통신비 이런 것들만 있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비용 처리 정상적으로 됐구나 이런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예, 예, 건물에 대한 건물을 물탱크를 제작을 했다라든가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게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저는 지금 이게 포장기라고 썼는데 자 이거를 제가 잠깐 고쳐보겠습니다. 자 포장기 비품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자, 건물 물탱크 예, 설치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수선비 이렇게 분개를 해놨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수선비가 예,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수선비가 아니고 예, 건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분개가 잘못되어 있더라. 예. 자 그러면 이게 예, 건물로 분개를 고치고 결산부터 다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결산에 대한 부분을 이미 결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로 되어 있는 걸 이거를 건물로 분개를 다시 하고 예, 분개 고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반영해서 수정하고 예, 그 다음에 결산에 다시 반영하고 자 이렇게 했으면 원래 정상적인 거죠. 예,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수선비로 내비둬 버렸다. 결산은 그냥 수선비 비용으로 가버렸다. 자 이런 경우들은 예, 자, 수선비 비용으로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갔으니까 이미 단기순이익이 줄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가가지고 자 여기에 시산표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자 건물 당초에 취득한 내역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작년까지 상각은 안 했다 자 라고 하면 이제 작년에 상각을 안 했는데 자 올해 전기까지 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 금액이 있고 자 자본적 지출인데 제가 지금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 원래 값은 자 정액법 제가 20년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올해 신규 취득 및 증가란 여기다가 500만원 입력을 하고 올해 계산해야 될 상각비가 금액을 보시면 1억에 대해서 20년이었을 때는 500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500만원 증가가 왔으니까 올해 회사에서 지금 계산해야 될 금액이 525만원이
결산에 반영이 돼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자, 이 금액이 525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다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525만 원만 지금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안 넣고 수선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17번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에 500만 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단기 상각비가 자, 합쳤을 때 525만 원만 비용 처리했어야 되는 감가상각비 했어야 되는 건데 비용으로 수선비로 500만 원 썼고 상각비는 25만 원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5만 원만 해야 정상적으로 525만 원이 갈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비용 처리해 버리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수선비 비용 처리한 것 500만 원 있고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다시 또 500만 원 있고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의 비용 처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525만 원만 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75만 원만큼 비용 처리가 더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75만 원만큼이 결과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부인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예,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에 500만 원을 수선비로 떨어봐 버렸고 회사가 결과적으로 25만 원만 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비용을 얼마를 했냐면 예, 사용자 수정 눌러서 500만 원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비용도 500만 원,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감가상각비 한 것도 5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다라고 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결산에 결산에는 500만 원 결산에 감가상각비 계산을 했는데 500만 원 비용 처리가 더 가버렸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서 감가상각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 조정 들어가셔가지고 예,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자동화 사전 검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화 사전 검토 예, 여기 들어가서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개선 검토 예, 감가상각비 개선 검토 클릭하고 그 다음에 검사 시작 이렇게 눌러보면요. 자, 여기에 건물 그 다음에 예, 차량 운반구 비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자, 회사에서 지금 정액법으로 계산했고 예, 그 다음에 등록사항과 지금 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해 놓은 금액이 서로 불일치가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내역 예, 세무상 상각비는 25만 원인데 지금 손익계산상 감가상각비가 지금 5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금액만큼 차이가 난다. 예. 차량 운반구도 역시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이 나오는 건 내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나 보다 보셔가지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을 좀 진행해야 될 자료가 있겠구나 판단하시면서 자료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역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예,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러 가시면 예, 여기에 어떤 내역들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으로 이동을 해서 잘못된 거를 고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메뉴 다시 가보거나 해서 수정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우리가 분개했던 예, 고정자산 대상 자산에 대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 금액이 정확하게 자산가액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결산하고 난 다음에 예, 자동화 사전 검토에서 감가상각비 개선 검토 검사 시작 이렇게 눌러서 데이터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없나 먼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하셨으면 예, 다시 고정자산과 관련된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득금액 예,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보시면 메뉴가 감가상각비 조정에 대한 거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데요. 사실 고정자산 등록은 회계 쪽에 있는 데이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하는데요. 고정자산 등록에 아까 같은 수정상을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조정 여기에 들어가서 예, 데이터를 불러오기 자, 하면 조정사항이 다 조회가 되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은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조정을 하지 않고요. 합계 등록하지 않고 합계표 예,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에 들어가서 예,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나와 있는 내역을 보시고 예, 조정사항에 대해서 합계 등록 조정사항이 나오는 내역을 합계 등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은 일단 예, 수정사항이 무엇이 있나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결산 시산표에서 계정과목별로 또는 매입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데서 원시 매입 데이터 중에 고정자산과 관련된 예, 그래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그 중에 결산을 안 건드리고 예, 조정에 반영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역을 찾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내역을 찾아올 건데요. 예, 찾아가다가 어디다 입력하냐면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결산할 때 법인세법상 계산된 금액과 똑같이 했다면 조정사항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선비 같은 경우에 조정에 반영 자산에 포함시켜서야 될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예, 또는 자본적 지출 성격에 해당되는 원가 포함에 해당되는 내역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취득 등록세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예, 등록 비용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따로 비용 처리가 된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조정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예, 이 등록된 내용을 가지고 감가상각비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 여기 들어가서 불러오기 합니다. 예. 자,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나가면 예, 조정사항이 바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내역을 조정을 할 건데요. 사실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올해 부인사항이 나오는 건 내가 이 자산은 없애버린 게 아니고 계속 3년이고 5년이고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자, 조정사항이면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했다, 범위를 초과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올해는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했었죠. 자, 올해는 송금을 불산입하지만 올해는 송금을 불산입하고 내년 내후년도에 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산입하고 자 그러면서 예, 송금 불산입하고 예, 유보 발생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놓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 다음 해 연도가 바뀌죠. 예, 다음 연도에 작년에 불산입 사항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와서 작년에 한도가 초과가 돼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범위액을 초과해서 썼기 때문에 유보가 발생이 됐다. 예, 송금 불산입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미달하게 쓰시면 예, 미달하게 쓴 만큼 자,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될 범위액보다 더 적게 쓰면 그 다음 해에 손금을 산입하는 것이죠. 산입하고 그다음에 유보를 감소시키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다음 연도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 걸 보고 와야죠.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전년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전년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셔서 전년도에 발생했던 송금불산입이 없는지 찾아보고, 자, 전년도에 송금불산입이 있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결산할 때 덜 써버리면, 미달하게 사용해버리면 그 금액만큼 송금 산입 추인으로 가져다가 유보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가상각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서 전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리고 수정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가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 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그냥 블록이 하세요. 블록이 눌러서 전체 블록이.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블록이 하시면 여기에 유형자산 정률법에 해당하는 것, 정액법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것 각각 다 구분해서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측에 보시면, 우측 항목을 보시면 조정사항이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25번, 26번, 27번. 자, 26번, 27번을 보시면 상각 부인액, 그 다음에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추인액, 이 두 가지 요소만 보시면 돼요. 자, 조정액에 있는 항목만 보시면 되는데, 올해 거에 대한 부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26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이전에 부인액이 있었을 때는 27번에 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산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제가 유형자산 정액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건물을 아까 제가 좀 수정을 했죠. 그래서 건물 26, 여기 보면 이제 항목 조금 번호가 다른데요. 유형자산 정액법. 여기에 조정액과 관련된 항목을 보시면 상각 부인액에 47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은 전기의 부인액이 있었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은 손금, 불산입, 그리고 유보 발생 이렇게 처분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역은 합계표에 가서 할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 지금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에 해당하는 항목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고정자산 등록을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전기말 부인 누계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지금 올해 계상할 상각비가 88만 8천 원인데요. 전년도에 상각이 50만 원이 부인액이 있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 금액을 반영해서 상각 범위액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회사가 전기 부인 계산 안 하고 회사 원래 있던 값을 그대로 써버렸다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한 경우에 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자,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번 새로 불러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품 쪽에 갔을 때 냉난방기 쪽에 가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금액을 수정을 했죠.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요. 기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 자, 그리고 회사가 88만 8천 원 했는데 전기막 부인 누계액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그 금액 반영 안 하고 회사가 결산에 88만 원을 넣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전기 부인액 중에서 원래는 이해까지 반영을 해서 111만 8천 원을 계산했어야 되는 건데
111만 3천을 계산했어야 되는 건데 88만 8천 했으니까 회사가 22만 5천원만큼 적게 했다. 부족하게 했으니 이 부족하게 한 만큼 전개는 이 50만 원만큼이 전년도에 손금 불산입이 되어 있었던 건데, 자, 유보 발생이 되어 있었던 건데 올해 와서 22만 5천 원만큼 이만큼 손금 산입을 하고 유보를 감소시키겠다. 자, 이렇게 처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항목이 조정액 쪽에 가면 이렇게 삼각부인액, 기왕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이쪽에 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제 항목마다 감가상각은 자산별로 껌껌이 한다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역이 다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로 들어가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상각 부인액 있고 시인 부족액 이렇게 나와 있죠, 항목별로. 자,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합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합계 등록에 가서 자,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되죠. 자, 건물에서는 건물 감가 상각 부인액, 자, 475만 원은 유보가 발생이 되었고, 자, 그리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건물 수선비에 자본적 지출 수선비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 감가상각비 부인액을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자, 이렇게 처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건물에 대한 것, 비품에 대한 것, 자, 비품 감가상각비 추인. 그래서 일단 22만 5,500원에 대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유보 감소 해주시고, 자, 비품 중에서 비품 전기 감가상각 부인액 중에서 손금 부인액 중에서 단기에 손금 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함.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듯이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들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감가상각비 조정에서는 감가상각비 미상각분 조정에 들어와서 내역을 불러와서 쓰시면서 처분에 대한 내역은 합계 등록은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에 와서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이쪽에서는요 합계 등록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내역별로는 자산별로는 껌껌이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조정사항에 대한 부분은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에서 합계 등록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간혹 보시면 이렇게 업종 코드란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엔 업종 코드도 눌러보시면 포장기, 자산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코드끼리 모아주시는 의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포장기 비품인데 원래 차량 및 운반구만 있는 게 아니라 05에 해당되는 게 비품,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이 다 포함돼서 업종 코드에 5번에 들어갑니다. 자, 이 내역은 제가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사항에 보시면요, 3번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서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내역들이 똑같은 항목인데요. 저희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내용연수 10번에 들어갔을 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별 자산들에 해당되는 코드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차량 및 공구기구 비품은 코드로는 05번. 그래서 같은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끼리 묶어주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고정자산 등록에서 여기에서 업종 코드를 등록시켜 주시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을 하러 갔을 때 불러오기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하면 뭐 여기서 감가상각 조정하면서도 해당되는 자산별로 이렇게 선택키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쓰인 것끼리 같은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 모아서 감가상각에 대한 조정명세서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에는 세액 계산에는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같은 업종에 쓰인 것끼리 모아주기 위한 역할로만 업종 코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